네, 특검은 지난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한 데 이어서 지난 주말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한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의 출석 카드를 던지면서 오늘 24일로 예정됐던 이 탄핵 심판 연기를 요청하면서 심리 지연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한 주의 정치 이슈와 관련한 한데 자세한 이야기 두 분 전문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지난 주말에 그 과문 나가보셨어요? 토요일 날? 예,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촛불 집회도 있었고, 예. 태극기 집회도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사실 뭐 양측의 대립이 좀 격화되고 있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는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애초에. 얼마나 늘었어요? 글쎄요, 뭐 추산 정확한 숫자까지는 좀 알 수는 없는데 네. 일단 그 범위 태극기 자체가 집회는 이상하게 숫자가 잘 안 나와요, 언론에. 뭐 그게 이제 사실 뭐 경찰에서도 사실은 예전에 추산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주최 측이 나오고 항상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촛불 예.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경찰에서 사실은 촛불 집회도 그렇고 태극기 집회도 그렇고 수치를 밝히지 않겠다라고 한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네. 밝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숫자는 뭐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아마 지지난주에 태극기 집회에서 뭐 200만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언론 본인들 주장으로요. 아, 본인들이겠죠. 예, 본인들 주장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200만인지는 그걸 알 수는 없고. 근데 네네네. 어쨌든 태극기 집회가 수가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수가 늘어나고 조금 결속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단단해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광화문 사거리 쪽에 차벽이 있더라고요. 차벽. 아, 토요일 날? 예, 차벽. 그러니까 저도 나가서 본 건 아니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차벽이라는 게 예전에 차벽은 시위대와 예를 들면 청와대 쪽을 보호하기 위한 차벽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촉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를 분리해 놓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사실은 뭐 이렇게 촉불파, 태극기파 좀 갈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네. 이것이 아마 탄핵 결정 나기 전까지도 점점 더 격화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탄핵이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결론이 나고 나서 좀 더 격화되지 않을까는 좀 걱정이 되네요.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국민운동본부라는 명분을 세우면서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어떤 성명 같은 것도 좀 발표를 했거든요. 네.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했었는데 그게 통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저항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종의 원래는 불법적인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긴급한 초법적 상태에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헌법의 명문에 규정은 없지만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사실 헌법 전문 같은 데 보면 이제 4.19 운동이라든가 3.1 예.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 87년 헌법 자체가 당시 6월 항쟁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께서 이게 원래 저항은 공권력을 상대로 해서 공권력이 권력을 남용했을 때 거기에 저항한다는 의미인데 지금의 상황은 공권력을 남용을 했다고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네. 그거를 상당히 많은 적어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아직까지도 80%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것에 저항을 하면서 저항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강력하게 모이는 걸 보고 네. 조금 지난 토요일에도 우려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촛불 집회도 그렇고 그 촛불 집회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네. 상당히 많이 나간 태극기 것 같아요. 집회예요. 아, 태극기 예, 집회. 예. 제가 거꾸로 나갈 리가 없기 집회. 큰일 납니다. 거꾸로 나오면. 역선 태극 거기서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또 촛불 집회도 이제 민주당 주자들이 나갔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양쪽 다 좀 우려가 되는 것이 뭐 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본인들도 주장이 있으니 예. 뭐 주장을 펼 수는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결정에 승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태극기 집회 나가서 탄핵은 기각돼야 됩니다. 뭐 저쪽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에 있는 또 유력 주자들이 촉불 집회 나가서 탄핵은 인용돼야 됩니다.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갈등의 해결보다는 갈등의 뭐 본인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네. 그걸 지켜보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갈등이 이제 증폭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쪽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지금 시점에서 태극기 집회 또는 촛불 집회에 나가는 것이 옳은가 이제는 좀 차분히 헌재 결정 어차피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보름 정도 남은 한 20일 정도 남은 건데
건데 그걸 차분히 지켜보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양지열 생각을 변호사님 합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양쪽에 아. 참가했던 분들의 면면이 네. 사실 새누리가 아니라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어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도 사실 당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네. 자유한국당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일부 이제 박 대통령과 가까웠던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조원진 의원이라든가 또 갑자기 왜 변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김문수 전 분들이 지사. 예. 거기에 요새 많이 참석을 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그분들의 나가는 것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세력 기반 내지 정치 기반을 확실히 그쪽으로 굳히시려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어쨌든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꽤 계신 거고 그분들의 목소리라도 자기들이 반영을 해서 자신들의 세력 기반으로 삼겠다는 게 오히려 강하게 보이는 반면에 이제 탄핵이 막바지 심리에 이르다 보니까 뭐 말씀 계속 네. 나눈 것처럼 태극기 집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또 이제 탄핵을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 불안감들도 생겼다는 거죠. 그래요? 불안감들도 생기고 또 이 정치권에서 이른바 찌라시 같은 것들이 나와져서 탄핵이 이미 뭐 정치적으로 기각이 되기로 합의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는 분들도 네.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야권에서는 이런 네. 반대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치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이제 불만을 표한 거죠. 저기서 저렇게까지 떠들어대는데 당신들 뭐 뭐가 하느냐. 오냐. 그러니까 또 마지못해 나왔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요? 달랐던 것 같아요, 양상이. 이 얘기 예. 여기서 그만둘까요? 더 하실 말씀? 아니 뭐 괜찮습니다. 저는 아. 어차피 저는 뭐 어찌됐든 간에 제 그런 주장이나 소신은 뭐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네네. 하여튼. 뭐 나온 어떤 의도론을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를 바라보는 민심,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의 80%가 탄핵을 뭐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상으로 보면 뭐 인정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병호 전 수석이 어떻게 구속영장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 부분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두 가지 점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이고 또 특별감찰권법 위반이고 국회 불출석인데 이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형량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직무유기 같은 게 1년 이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민정수석 정도에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직무를 유기하리라는 걸 법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은 굉장히 무거운 사람인데 그렇죠. 설마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을 안 해? 라고 아예 뭐 법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것을 놨다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직무유기 같은 것들이 뭔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잘못돼서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데 그걸 감시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그거를 밝혀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지시를 하고 문건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죠. 근데 김기춘 전 실장은 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직권남용, 직권남용인데 직권남용이었죠. 뭔가 직접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재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문체부 인사에 불법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든가 압력을 넣었다 이런 부분들의 진술들은 있지만 그게 물증으로 남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증거가 좀 없고 혐의점들은 좀 약하다는 부분 때문에 네. 반면에 이제 특검에서 새로운 뉴스로 나온 것들은 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들이 민정수석 씨를 통해서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최순실 씨로부터 청탁도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얼마만큼 그런 증거들이 확보가 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이번에는 제가 발부가 될지 어쩔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저 김태현 변호사님도 양 변호사님 의견에 일정 동의하세요? 네, 저도 그러면 왜 특검에서 네. 법률 전문인들이 나오기 영장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다. 근데 특검에서 왜 아니 근데 신청했습니까? 특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 자체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 자체는 영장을 많이 칩니다. 많이 쳐요.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가 입증이 100% 될 거라고 보고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좀 뭐 국민의 어떤 기대 심의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특검이 이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이재용 부회장까지 재청구를 통해 가지고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영장이 기각됐더라도 우병우 전 수석을 영장을 발부 안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또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 야, 특검의 밑에 검찰 파견된 검사들 있잖아. 거기가 결국 친정인 우병우 전 수석의 칼날을 못 들이대는 거 아니야? 가재는 개편 아니야? 뭐 또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뭐 자기들만 알겠으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 안 치고 넘어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한 건데
저보고 한 곳에 베팅하라고 그러면요. 네. 저는 기각 쪽에 베팅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아마 양지만 변호사님도 아마 기각 쪽에 베팅하고 싶으실 거예요. 네, 그러세요? 맞죠? 네. 아니 베팅은 발표 쪽에 하고 싶죠. 가능성이 그래요? 낮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네. 워낙에 해왔던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네. 벌어졌고 그리고 다른 그래도 그 이런 핵심이잖아요. 야, 핵심이고 우리가 추정할 때 네. 완전히 그 박근혜 최순실 때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결국에는 관건이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회장과의 맞아요. 사이의 예. 연결고리를 얼마만큼이나 찾아낼 수 있을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나왔던 어떤 뭐 증언, 민정수석실과 최순실 씨가 그 오갔던 서류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시호 씨가 제보를 해서 그런 것들은 있다라 할지라도 결국 어제 들어가면서도 최순실 모른다 그랬어요. 우병우 전 수석이. 만약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씨와 김장자 회장 사이의 연관관계가 보이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국정을 농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어떤 민정수석실이잖아요. 자기가 청와대에 자유스럽게 드나들고 글쎄 말이에요. 대통령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자금 모금하고 자기 딸 정유라 씨를 위해서 이 삼성을 동원하고 했을 때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될 때가 직접적으로 민정수석실인데 거기를 이렇게 제압해 놓지 않고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쪽에 넣었을 것이다라고 특검도 보고 있고 또 많은 세간의 욕들도 그쪽에 초점이 그럼요. 맞춰져 있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 연결고리를 찾느냐 못 찾느냐가 관건일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특검의 이게요. 그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 수사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요. 예. 이제까지 이제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이나 우병우 전 수석의 청문회 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네. 그 직권 남용 아니겠습니까? 그 예. 뭐냐면 이제 찍어내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체부 실국장 5명을 김덕동 장관 아니 뭐 이렇게 한꺼번에 5명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막 그 장면 상상이 가지 않으시나요? 예. 한 칼에 잘라버렸던 건 아니에요. 그냥 하시라고. 민정수석이라는 그렇죠. 위치가 엄청나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네. 민정수석의 업무의 특성인데 민정수석 자체가 인사검증하는 자리잖아요. 그걸 예전에 이규철 특검보가 1월 말인가 브리핑할 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기자를 묻습니다, 한번. 아니 민정수석은 만약에 인사검증하는 자리에서 그거 어떻게 직권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규철 특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사실 어려움은 있다. 그러니까 뉘앙스 자체가 그렇지만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에 대해서 우리는 혐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 원래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야. 인사검증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라는 게 이게 내 업무인데 네. 그걸 내가 과도하게 조금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이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 나 무능해. 몰랐어. 그래 미안해. 아니 이게 왜냐 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청문회 때 막 의원들이 아니 최순실 게이트 이것도 모르고 당신 말이야. 했더니 그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어? 내가 몰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 난 무능해. 더 나아 나 바보야. 내가 일부러 봐준 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직무유기란 게 앞서 양지열 변호사도 지적하셨듯이 무능력을 처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장시호 씨가 했던 그 뭐 인사 파일 뭐 네. 보내줬다는 거요. 그것도 글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특검이 뭐 하나 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 포스트잇 말씀하시는 네. 건 그 결정적이라고 그런 것도 근데 아니에요? 그게요. 이제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것까지만 보면 최순실 씨가 저기 우병우 수석한테 보낸 건 있어요. 이 사람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이 돈을 받고 해줬는지 아니면 뭘 해줬는지 그게 나온 게 그 응답이 나온 게 없거든요. 만약에 응답이 없고 뭐야 이거 하고 그냥 보고 알았다. 그래 뭐 이렇게 추천했어? 하고 그냥 책상 속에 넣어뒀다면 그럼 이걸 처벌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 하나 조금 우병우 전 수석에서는 뒷골이 땡길 만한 것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까?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추정인데 이규철 특검보가 어제 언론 브리핑 안 했습니다. 어제 안 했어요. 네. 제 기억에는 특검에 출범하고 나서 설날 당일 이후로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 안 한 거 어제 처음입니다. 매일 했죠, 매일. 매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안 나왔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할 겁니다. 극단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거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될 게 있거나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쪽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아마 굉장히 세게 보안이 걸려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특검이 어제 브리핑을 안 한 게 후자, 즉 보안 때문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우병우 전 수석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은 아직 보도된 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현재 보도된 것만 따르면은 조금 제가 기각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계속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 게 포스트잇이 붙여졌다는 게 경찰청장도 있고 은행장도 있고 인사 파일인데 이거를 최순실 씨가
자필로 딱 써서 포스트잇을 붙여놨던 거 아닙니까? 글쎄 이거는 말이에요. 왜 반대를 하느냐, 아니면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를 해라 이런 식으로 했고 장시호 씨가 증언도 했죠. 이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어딘가 전화를 했다. 이철승 총장 얘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안 되느냐. 이철성 총장은 본인은 전혀 영향이 아니라고 없다고 그러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전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당사자들끼리만 얘기 나온 걸로는 검증이 불가능하고요. 왜? 최순실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최순실도 부인하고 우전석도 부인해버리면 이건 중간에 뜹니다. 이것만으로 안 되고 그 메모를 실제로 보고 집행했고 관련 일을 했었던 업무를 봤던 민정수석실 내에 누군가가 결정적 증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도 지금 우 전 수석과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이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골프장 직원들 증언을 틀었습니다. 그런 증언들도 그냥 거기서 청문회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참고인으로 나와서 법적 신빙성을 줄 수 있을 만큼 진술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연 확보를 했을까가 관건이라는 거죠. 하여튼 좀 뭐 우리 저 김태현 변호사님의 기각 한 표가 맞을지 양재열 변호사님의 유보 아직 유보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된다는 쪽에 된다는 걸고 쪽에 싶다는 아, 거죠. 저는 약간 과로는 있어요. 가로 있습니까? 어제 특검이 왜 안 했느냐. 그게 아,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 있다. 거기서 만약에 특검이 뭔가 하나 잡고 있으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요? 이번에도 한 그러면 얘기가 바뀌는 거죠. 부장판사인가요? 아니요, 다른 분이 다른 하신 분이 분이? 나왔습니다. 아, 예, 저희 20일 날 오늘이죠. 인사이동이 있어요. 아예 갔죠. 예, 제주도 가셨어요? 바뀌었습니다. 제주도 승진해 가지고. 네. 영전이죠. 아 이건 저 영장 발부하기 전에 아, 이번 결정은 안 그렇죠. 거죠. 예. 영장 발부해서 간 건 아,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아, 알겠습니다. 법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인사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이재용 부회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연 이틀째 소환되고 있죠 특검에. 네, 그건 왜 그러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뭐 구속 초기에 네. 무엇보다도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고도 합니다.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진척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구치소에서 이틀 밤을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 그때를 결정적으로 노려서 흔드는 것으로 보고요.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안정감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급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네. 언론에서 몇 가지 나왔던 것들이 이제 서울 전후로 해서 밝혀졌던 안정권 전 수석의 39건의 수첩이 영장 발부를 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다 맞물려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 같은 것들도 메모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의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승마협회 협회장을 했던 박상진 승마협회 협회장을 했던 사람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복원이 되다 보니까 그 메시지 내용에도 직접적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회의를 가졌다는 내용 같은 것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독대 전후로 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하겠죠. 뭐 특검 입장에서야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죠. 이제 원래 미리 다 검찰에 해놨다 그러던데. 아니요. 또 근데 이제 영장의 발부를 아.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영장의 발부라는 건 한 7, 80%의 소명만 있어도 발부를 해주거든요. 뭔가 이상한 걸, 뭔가 혐의가 있는 것 같은 걸, 그럼 너 일단 들어가. 그리고 영장 발부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99% 입증이 돼야 됩니다. 기소해야 되니까. 그렇죠. 기소를 하고 유죄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입증이 됐느냐는 건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도 아마 전열의 정부에서 총력적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검은 이제 당연히 이제 보강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특검의 시간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한 번 연장하면 검찰에서 20일 정도 네.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특검이 연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 안 되면 10일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28일 날 기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10일이라고 보면 사실은 특검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바로 소환 조사를 해서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해 나갈 거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야 모르긴 몰라 아마 원래의 스탠스를 아마 유지할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뭐 심리적으로 흐트러져가지고 갑자기 제가요 뇌물을 줬거든요. 뭐 이렇게 할 리는 없을 것이고 아마 기존에 했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아마 삼성 측에서 청문회 때 보면 좀 겁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거짓으로 하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게 뭐 겁인지 연출인지는 저는 알 수는 그렇죠. 없으나, 근데 아마 청문회 때는 사실 좀 긴장은 되긴 했겠죠. 근데 청문회 때 보시면요, 네. 굉장히 여유 있게 대답하는 분이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고, 저 한화의 김승현 회장 두 분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니를 네. 다 나중에 그렇죠. 그렇지. 두 분은 뭐 영장 실질심사도 몇 번 해보시고, 뭐 재판도 많이 받아보시고, 수사도 많이 아니, 국회의원들 해보셨으니까 보는 눈빛이 네, 조금 여유가 있는 나중에 것이고. 나중에 또 네. 어차피 돈 없을 그런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하여튼간에 이재용 부회장이 뭐 그 당시에 그런 공식성상에서 해보니까 처음이니까 좀 당황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지금은 삼성 측에서도 뭐 총력적인 그럼 이제 지원이 있을 어차피 거니까. 이게 법리다 틈으로 판결로 가겠네요. 그럴 거예요. 혹시 그 저는- 김태현 변호사님 삼성 측의 그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로펌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들 같은데 잘 네.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삼성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예, 그 거죠. 밑에 이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양력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장 발부한 날, 그날 이제 미래전략실 법무팀 쪽에 전화를 해서 좀 알아봤는데. 아,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예, 일단은 뭐, 속된 말은 멘붕 상태죠. 아, 그래요? 진짜 네. 멘붕이었어요? 아, 그럼요. 예상 왜냐면 이제 못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은 1차 영장 발부 때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더 마음을 놨다. 그러니까 1차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각시킬 어떤 자신이 좀 있었다는 얘기들을 해요. 뭐 저한테 말씀하신 그 분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으나. 네. 그런데 일단은 뭐 그쪽에서도 안종범 전 수첩, 그 다음에 공정위 압수수색 결과가 좀 결정적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 1심 재판이 이제 3개월이거든요. 특검법에 따르면. 네. 3개월 동안 아마 총력 대응 체제로 갈 것이고, 뭐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지만 미래전략실 법무팀 인원도 보강한다고 하고 아마 어떤 분이 보강될지는 제가 대충 짐작은 가는데, 예. 그럼 외부 아니,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변호사들도 해주셔야지. 그 예. 언론에 다 나온 얘기들만. 아, 그 통화할 때면서요. 아, 그렇죠. 누가 보강될지 모르는데 이제 아, 언론에 이제 보도되는 거 보면은 그 미래전략실 법무 인원들을 보강한다고 하고 아, 외부 그래요? 변호사들도 충원한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조직이 법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뭐 아이폰과의 애플과의 뭐 특허 소송이라든지 그런 이제 회사 대 회사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한 로펌에다 맡깁니다. 뭐 김앤장은 잘 안 쓰고 뭐 그래요? 리엔고라든지 태평양에 딱 맡겨가지고 하는데 오너가 관계된 사건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예전 2008년 때 김용철 엑스파일 때 특검이 있었고, 삼성 특검. 네. 그다음에 CJ와의 상속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나요, 제가? 엑스. CJ 상속 소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특검 세 번째가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특검 삼성에서 법률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한 로펌에 안 맡겨요, 절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예를 들어서 뭐 서초동 개업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강 로펌 태평양 네. 한 명, 뭐 세종이 한 명 이런 식으로 딱 다국적 분을 구성하거든요. 이게 잘 되면 제일 효과는 좋아요. 컨소시엄이니까. 근데 그거에 그 잘하는 뭐가 있었냐면 안에서 그 조직을 확 이끌고 나갈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 그거 못 하는데 삼성은 미래전략실 법무팀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컨트롤 타워를 할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그 리스트에 없습니까? 아유, 설마 저를 시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의 어차피 이러한 소환 문제 구속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뇌물을 줬다는 쪽을 구속을 한 이유가, 그리고 특검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의한 그 사태를 수사를 하기 위한 거니까,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줬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으니까 굉장한 심적 부상을 가질 것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대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특검이 기소까지도 할 수 있게 되고, 특검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실적을 보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싫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약간은 네. 마음을 변화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뇌물 433억이라고 하는데요. 뇌물은 준 사람은 액수가 아무리 높아도 처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뇌물 공여죄는 딱 하나예요. 5년 이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약간 특검과 조율을 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도 뇌물이 맞지만 여전히 나는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가 두 개가 양립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법원의 어떤 양형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면 충분히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지금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향후는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 그랬을 때 자기가 어떻게 협조적으로 나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 삼성이 정권의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또 좌우될 수 있거든요. 아, 사면 받을 수 있다는 그 거죠. 사면도 사면이지만 그거 안 사면이 되잖아요, 아니더라도 또. 예.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애초에 법정형이.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더 차후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서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불리해지죠. 예. 오늘도 여러 가지 주요 정치 현안과 그 법률 현안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시간 때문에 정리해야 될 것 더 하면 같습니다. 안 되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열,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